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드러냈을까?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나를 가장 잘 드러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한 말, 아니면 내가 한 선택? 말은 바꿀 수 있어요. 말은 꾸밀 수도 있고, 말은 때로 진심이 아니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은 달라요. 선택은 그 순간 그 사람이 가진 전부를 꺼내서 오늘 소개할 분은 72세 강명숙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 석 달 만에 낯선 통장을 발견한 분이에요. 낯선 일은 15년간의 송금, 아무도 몰랐던 비밀. 이분은 그 앞에서 뭘 하셨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덮어뒀을까요? 아니면 직접 찾아갔을까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챕터 1 안정. 봄이 오면 명숙은 창문을 먼저 열었다. 커튼이 바람에 조금 부풀고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오는 아침. 72년을 살아온 사람의 아침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됐다. 조용하고 익숙하고 어제와 비슷한 아침. 남편 이영철이 세상을 떠난 건 석 달 전이었다. 명숙은 장례를 치렀고 사람들을 보냈고 상을 거뒀다. 울지 않은 건 아니었다. 다만 울고 난 뒤에 바로 다음 일을 했다. 그 사람의 방식이 그랬다. 딸 은경이 며칠 전 전화로 물었다. 엄마, 밥은 먹고 있어? 먹지. 혼자 있어도 괜찮아? 혼자였어. 아버지 있을 때도. 은경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무 뜻도 없어. 그냥 사실이 그렇다고. 명숙은 전화를 끊고 밥을 차렸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계란 반찬. 남편이 좋아하던 것들이 아직도 습관처럼 식탁에 올라왔다. 명숙은 그걸 알아채고도 치우지 않았다. 습관은 습관이고 슬픔은 슬픔이니까. 이영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크게 다정하지도 않았지만 크게 모진 적도 없었다. 45년을 같이 살았다. 두 아이를 키웠다. 그게 전부였다. 특별히 행복했다고도 할 수 없고 불행했다고도 할 수 없는 살. 대부분의 결혼이 그렇지 않은가. 명숙은 남편을 그리워했다. 다만 그리워하는 방식이 눈물이 아니라 정리였다. 서랍을 열기로 한 건 그래서였다. 챕터 2 균열. 남편의 물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안경 2개, 손목시계 하나, 읽다 만책 몇 권, 명함 뭉치, 오래된 지갑. 명숙은 하나씩 꺼내 닫고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눴다. 감상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려 했다. 이것도 해야 할 일 중 하나였다. 서랍 맨 아래, 양말 뭉치 아래에 통장이 있었다. 명숙이 모르는 은행이었다. 명숙이 모르는 계좌번호였다. 통장을 펼쳤다. 잔액 4,322만 원. 마지막 입금일은 남편이 입원하기 사흘 전이었다. 50만 원. 명숙은 잠시 통장을 내려다봤다. 심장이 두 박자쯤 느리게 뛰는 것 같았다. 수치인 이름이 있었다. 이정민.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명숙은 통장을 다시 덮었다. 그러고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천천히 끝까지 마셨다. 다시 통장을 열었다.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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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의 거래 내역은 15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처음엔 20만 원, 30만 원. 해가 갈수록 금액이 늘었다. 50만 원, 70만 원. 한 달에 한 번 빠지지 않고. 명숙은 계산했다. 15년, 12달, 평균 40만 원, 약 7,200만 원. 통장에 남은 건 4천만 원이 조금 넘었다. 나머지는 이미 빠져나간 셈이었다.
명숙은 식탁에 앉았다. 통장을 손에 쥔 채로 분노가 올 것 같았다. 그런데 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게 조용한 감각이 왔다. 마치 아직 이 사실이 어디에 착지해야 할지 몰라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당신 이 사람이 누구야? 남편은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 명숙은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챕터 3 고민. 은경에게 먼저 말했다.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딸이 전화를 했다. 엄마, 이거 어디서 나왔어? 서랍에서. 아버지 서랍? 응.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일단 그냥 덮어두자.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이거 파헤치면 뭐가 나오든 아무 소용없어. 왜? 왜냐고? 지금 뭘 알아봤자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러면 모르면 되는 거야? 엄마는 지금 뭘 알고 싶어? 명숙은 잠시 생각했다. 내가 45년을 어떤 사람 옆에서 살았는지. 은경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게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해. 딸과 전화를 끊고 아들 재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재현은 반응이 달랐다. 그날 저녁 직접 찾아왔다. 엄마, 이거 사기 아니야? 아버지가 누구한테 속은 거 아니야? 15년을 속았겠어. 그럼 뭔데? 불륜이라고 생각해?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사실을 밝혀야 해. 이 사람 찾아서 돈 돌려받아야 해. 아버지 유산이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명숙은 재현을 봤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그게 다야. 재현도 은경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명숙도 그걸 알았다. 자식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었다. 다만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과 명숙이 알고 싶은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실체를 막으려 했다. 혹은 벌하려 했다. 명숙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 명숙은 그냥 알고 싶었다. 이영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것도 자신이 직접 확인해서.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명숙 씨 이야기 어떻게 들리세요? 딸은 덮어두자고 했고 아들은 밝혀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숙 씨는 그 두 가지 다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싶었던 건 단 하나였어요. 나는 45년 동안 어떤 사람 옆에서 살았는가? 이게 참 무거운 질문이지 않나요? 사람들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좋게 기억하려 하기도 하고 반대로 감춰진 걸 파헤치려 하기도 해요. 둘 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명숙 씨는 달랐어요.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40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몰랐던 비밀이 있다면 아니면 그냥 모르고 싶으세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그 대답 안에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챕터 4 갈등. 명숙은 혼자 움직이기로 했다. 은행에 갔다. 통장을 들고 창구에 앉아 말했다. 이 수취인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명숙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상한 대답이었다.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이영철의 휴대폰이 아직 집에 있었다. 명숙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결혼기념일 날짜. 남편은 비밀번호를 절대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다. 연락처에 이정민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통화 내역을 봤다. 모르는 번호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짜는 남편이 입원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수신. 5분이 넘는 통화. 명숙은 그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3번 갔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나이 든 목소리. 명숙은 말을 하려다 멈췄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명숙은 전화를 끊었다. 그 목소리를 오래 생각했다. 젊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떨리지도 않았고 비밀스럽지도 않았다.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튿날 명숙은 남편의 형제들 번호를 찾았다. 시아주버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신우이가 경기도 어딘가에 살고 있었다. 명숙과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다. 전화를 걸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명숙 씨. 형철이 형 가고 얼마나 힘들어. 명숙은 바로 물었다. 이정민이라는 이름 아세요? 형철 씨 쪽 친척 중에. 잠깐 침묵이 있었다. 정민이요? 아, 정민이. 기억하네요. 형철 오빠 사촌 동생.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사촌 동생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명숙은 전화를 끊고 바로 앉아 있었다. 사촌 동생. 말 한마디 들은 적 없는 이름. 챕터 5 선택.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2번 갔다. 여보세요. 저 이영철 씨 부인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꽤 긴 침묵. 아, 한 글자였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다. 놀람, 그리고 기다렸다는 느낌. 뵐 수 있을까요? 또 침묵. 네. 며칠 후 명숙은 경기도 광주의 작은 빌라 앞에 섰다. 아파트도 아니고 단독주택도 아닌 오래된 3층 빌라. 계단이 좁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건물이었다. 2층 계단을 올라가며 명숙은 한 가지만 생각했다. 분노를 가지러 온 게 아니다. 질문을 가지러 왔다.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키가 작고 머리카락이 희끗했다. 눈이 많이 부서 있었다. 울었거나 오래 잠을 못 잔 눈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봤다. 들어오세요. 챕터 6결과. 방 안은 작고 깨끗했다. 식탁 위에 차가 2잔 놓여 있었다. 이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명숙이 먼저 말했다. 통장을 봤어요.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예요? 15년 됐어요. 오빠가, 형철 오빠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명숙은 천천히 물었다. 왜 제가 그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었을까요? 여자, 이정민은 잠시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왜 형수한테는 말 안 하냐고.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형수가 걱정할까봐. 괜히 부담될까봐. 그게 이유예요? 그게 다예요. 명숙은 탁자를 내려다봤다. 저랑 오빠 엄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12살 때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철 오빠가 그때부터 챙겨줬어요. 근데 오빠도 형수도 만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살기 바쁜 시절이. 그러다가 연락이 끊겼고 제가 혼자 살다가 많이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오빠가 그걸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요? 네. 잘 있냐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명숙은 이정민의 얼굴을 봤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혼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었다. 왜 먼저 연락을 안 했어요? 형철 씨가 떠나고 나서. 이정민이 천천히 말했다. 형수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있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명숙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이정민이 고개를 들었다. 오빠는 형수한테는 완전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형제 하나 제대로 못 챙긴 사람처럼 보이기 싫었던 거죠. 그게 오빠다웠어요. 명숙은 그 말을 들으며 뭔가가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자리를 옮기는 것을 느꼈다. 이영철, 50년 된 빚을 혼자 갚고 있었던 사람. 아내한테 못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말하지 않은 사람. 말하지 않는 것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려 했던 사람. 명숙은 그 남자를 45년 동안 알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여기 있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정민 씨가 한 말 기억나세요? 오빠는 형수한테 완전히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보여주기 싫은 게 있잖아요. 못난 모습, 실패한 모습, 제대로 못해준 모습. 이형철이라는 사람은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침묵으로 가져갔어요. 그게 잘한 선택이냐고 물으면 잘한 건 아니에요.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쁜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니었어요.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영철 씨의 선택은 말로는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명숙 씨가 지금 그걸 알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두 챕터 함께 가시죠. 챕터 7 깨달음. 집에 돌아온 명숙은 거실에 앉았다. 불을 켜지 않았다. 저녁이었고 창밖은 아직 어스름했다. 남편의 사진이 선반 위에 있었다. 7년 전에 찍은 사진. 제주도 여행 때였다.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다. 남편은 카메라를 보며 조금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그 사람은 웃는 걸 잘 못했다. 명숙은 그 사진을 오래 봤다. 왜 말을 안 했어? 대답이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 내가 뭐라도 했어? 내가 뭔가를 못 받아들일 사람으로 보였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명숙은 남편이 이정민을 돕기 시작한 때를 생각했다. 15년 전, 두 아이 다 결혼하고 나서 집도 있었고 여유도 조금 생겼을 때, 그때 이영철은 오래전 끊겼던 연락을 혼자 다시 이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명숙은 그게 원망스러웠다. 분명히 나한테 왜 말을 못했냐고, 같이 결정할 수 있었잖냐고.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이영철이 그랬던 건 명숙이 반대할 것 같아서가 아니었다. 못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였다. 사촌 동생 하나 제대로 못 챙긴 사람. 그 꼬리표를 아내한테 달기 싫었던 거였다. 명숙은 그걸 알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다. 원망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이 사람이 나한테 완전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는 것, 그 마음만은 이해가 됐다. 당신 바보야. 명숙은 혼자 말했다. 말해줬으면 같이 도왔을 텐데. 눈물이 나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울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오는 눈물. 챕터 8 여운. 일주일 뒤 명숙은 택배 상자를 하나 쌌다. 보리차 티백, 꿀 한 병, 그리고 짧은 편지. 편지에는 이렇게 썼다. 정민 씨, 이영철이 당신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선택만은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건강하세요. 강명숙. 택배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명숙은 햇빛이 좋다고 생각했다. 봄이 많이 왔다. 명숙은 시장을 들렀다. 된장을 샀다. 표고버섯을 샀다.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차렸다. 남편이 좋아하던 것들이 아직도 식탁에 올라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게 슬픔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걸 명숙은 이제 알았다. 은경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그 통장은 어떻게 했어? 처리했어? 응. 어떻게? 내가 알아서 했어. 엄마. 은경아. 응? 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찾아갔구나. 응. 그래서 알았어. 말은 없어도 선택은 옳은 사람이었다고. 은경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대단하다. 명숙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단한 게 아니었다. 그냥 알고 싶었던 것을 알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명숙은 저녁을 먹으며 창밖을 봤다. 이영철이 없는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전과 조금 달랐다. 이제 그 조용함 안에 이영철의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 있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드러난다. 명숙은 그게 남편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집으로 걸어가 문을 두드린 건 자신이었다. 그러니 어쩌면 이 이야기는 명숙 자신의 이야기였다. 오늘 강명숙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명숙 씨는 분노를 들고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질문을 들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남편을 새로운 눈으로 만나게 해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는 내내 이 생각을 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선택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이영철이라는 사람은 말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남겼어요. 50년 된 가족을 조용히 챙기는 선택. 아내한테 못난 모습 보이기 싫어서 혼자 감당하는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실까요? 오늘 하루 그 질문 하나 가져가 주세요. 나는 어떤 말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선택으로는 어떤 사람인가? 인생 여행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